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4월 13일입니다.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민주당 아주 재밌는 당이 아니고 아주 흉측한 당입니다. 이건 껐떡하면 민주유공자법. 저희들이 무슨 민주유공자법, 무슨 민주유공자라는 겁니까? 뭘 무슨 민주유공자라는 겁니까? 다시 추진합니다. 운동권 자녀 셀프 특혜가 주려고 저번에 해가지고 법을 입법했다가 난리가 났죠. 또 민주유공자법 다시 추진합니다. 아무나 유공자입니다. 운동권 자녀 셀프 특혜 조항은 이제 제외를 시키고 운동권 자녀 셀프 특혜 조항만 싹 빼고 이거라도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하지만 이거 시키면 안 됩니다. 다시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신 반대 투쟁에 참여한 사람을 유공자로 지정하는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 사람들은. 민주유공자 대입 특별 전형 신설, 정부 공공기관 특별 채용 등 내용은 하도 국민들이 반대가 많으니까 이름 막 그냥 비난을 엄청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삭제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짝 또 모양을 바꿔서 냅니다. 기존에 발의한 민주유공자 법안에는 취업지원, 교육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있었는데 그거 삭제한 수정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국가보훈처와 협의해서 4월 임시회에서 정무위를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민주화 유공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주화 운동 안 했습니까? 그 당시 민주화 운동하는 학생들 전부 다 유공자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4.19 유공자부터 시작해서 쭉 5.16 후에 그다음에 뭐 반일 회담 반대 뭐 등등 다 민주화 일련의 과정에서 나오는 그건데 그럼 다 유공자. 그 당시에 대학생들 학교 다녔던 분들 전부 다 유공자를 하면 되겠네요. 왜 이 사람들은 유공자의 목을 매달까요? 부마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무슨 항쟁, 유공자로 인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해당 인원을 약 800명으로 했습니다. 또 자기들끼리 또 인원을 맞췄겠죠. 민주당 우원식은 2020년 이 법을 발의했지만 유공자 자녀 대입 특별 전형 신설, 정부 공공기관 취직 가산제, 이런 거 운동권 특권 계급적인 이런 것만 잔뜩 넣어가지고 운동권 자녀를 위한 음서제도다 해서 비판을 신랄하게 받았습니다. 국민들 여론 반대 번번이 법안 추진이 자초되니까 이번에는 몇 개를 약간 살짝 수정해가지고 마사지를 시켜가지고 다시 내놓는데 그거 뻔할 뻔짜 아닙니까? 수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은 의료비 일부, 저리 정부 대출 등을 받게 되는데 이거 특혜죠.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없죠. 그리고 800명은 무슨 800명입니까? 전부 다죠. 당시 학생들 데모에 참가했던 학생들 전부 다 민주화 운동이죠. 주사파들만 민주화 운동입니까 지금? 주사파 출신들 민주화 운동가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문에 있고 보면 지금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누가 민주화 운동, 광주 민주화 운동의 명단도 볼 수가 없죠. 알 수도 없죠. 도대체 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부 지원과 유공자라는 이름만 얻게 되는 거라고 변명을 합니다. 기존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수당 등은 일체를 받지 않고 일부 지원과 유공자라는 이름만 얻게 된다. 일부 지원이 문제죠. 다른 의원은 다른 혜택은 필요 없고 더 이상 빨갱이 소리 듣지 않도록 명예회복만 해달라는 게 유족들의 바람이다. 도대체 이 말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빨갱이 소리를 듣지 않도록, 빨갱이 소리 안 하면 안 들리는 거고 들리면 듣는 거지. 무슨 빨갱이 소리 듣지 않도록 명예회복만 해달라는 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정부 여당이 협조해줘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얘기했지만 이게 잘 통과되겠습니까? 이 민주유공자법이니 하여튼 국가유공자법은 굉장히 조심히 다뤄야 됩니다. 국가에 공이 없는 사람이 공적조서를
위조하거나 때는 공적을 가짜로 해가지고 만약에 국가 유공자가 된다면 대한민국 국가 유공자 전체가 모욕을 받게 됩니다. 절대로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예. 그래서 여당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유공자 지정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관계기관과 여론, 시민사회 등등 다양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 좀 곤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국민의 힘이 좀 여론이 뭐 지지율이 뭐 어떻다 하더라도 이제 곧바로 섭니다. 곧바로 쓰고 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민낯들이 착착착 드러납니다. 169석으로 횡포를 부렸던 반민주적이고 비민주적인 그런 행태들도 조각조각 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200석 반드시 자유우파가 도달해야 될 지점입니다. 200석 반드시 도달해야 될 지점. 그리고 내부 총질러만 빼서 바깥으로 뽑아내버리면 간단합니다. 이 국민의힘은 가장 중요한 게 내부 총질자를 뽑아내는 길입니다. 그런데 박찬종 여러분 잘 아시죠? 의원이죠. 옛날에 대선 후보 지지율 1위까지도 도달했던 분입니다. 옛날에. 아주 그 뭐라고 그럴까 인기가 좋았던 분인데 박찬종 변호사.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확실하게 지명을 했습니다. 이준석과 유승민은 반드시 민주당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 색깔이다. 글로 가야 된다. 어저께 방송에까지 나와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마터면 망칠 뻔했다. 지금 지지율 까먹고 있는 게 전부 그들의 탓도 있다. 간접적으로 그들의 영향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뽑아낼 사람은 확실히 뽑아내는데 일부 어떤 자들은 국힘에 좀 정신 나간 자, 넉 나간 자들은 이준석 소위 패거리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오면은 뭐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까 웃기는 소리. 그런 머리 가지고 이 국민의힘도 이 공천에서 지금 현재 있는 의원들 중에서도 많이 곤란해야 됩니다. 현재 있는 의원들 중에서요, 국민들은 거의 한 50% 이상을 물갈이하기를 간곡히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은 200석은 고사하고 정말 승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물갈이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를 아주 공정하게, 아주 혁신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찬종 의원이 어저께 특별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